9월의 선선한 바람이 장례식장 유리문을 스치며 들어올 때 저는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사진 옆에 있었습니다. 남편 박종호, 향년 65세. 평범한 액자 속에서 남편은 생전과 똑같은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제가 알아왔던, 아니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습 그대로 말이죠.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친척들, 남편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모두들 예상했던 얼굴들이었습니다. 익숙한 위로의 말들이 귓가를 스쳤고 저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오후 2시쯤 장례식장 입구로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 여자는 저와 같은 검은 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조용히 분향소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고 영정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상주라고 했습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숙입니다. 올해 64세, 평생을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남편 박종호와는 1992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저는 32세, 남편은 33세였죠. 늦은 결혼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었고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 민준이와 딸 은지, 두 아이 모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물었을 때 그 여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15년간 고인과 함께 살았다고, 사실혼 관계였다고.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다급히 다가왔고 딸은 창백한 얼굴로 그 여자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시댁 큰아버님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치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여자의 이름은 최영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저보다 더 침착해 보였어요. 2008년부터 고인과 사실혼 관계로 살았다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2008년, 그의 남편이 갑자기 출장이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지방 근무 발령이 났다며 일주일에 며칠은 밖에서 자야 한다고 했죠. 그때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남편은 성실한 공무원이었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딸 은지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살았냐고. 압구정동이라고 했어요. 작은 아파트를 얻어서. 압구정동.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15년 동안 저는 전혀 몰랐던 겁니다. 시댁 작은아버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몇 년 전에 남편이 곤란한 상황이 있다고 말했다는 거였어요. 곤란한 상황. 아내인 제가 곤란한 상황이었던 건가요? 장례식이 끝난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생명보험금 중 30%는 최영희 씨에게, 그리고 압구정동 아파트는 이미 최영희 씨 명의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모은 재산의 상당 부분이 그 여자에게 넘어가 있었던 겁니다.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이런 걸 했냐고. 변호사의 답은 간단했습니다. 2018년부터 차례차례 정리하신 것 같다고. 2018년 남편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아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저는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습니다. 그날 밤 혼자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이상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서랍 속에서 나온 오래된 사진들, 2010년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남편 옆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어요. 뒷모습이었지만 최영이었습니다. 2015년 산행 때 찍은 것 같은 사진도 역시 그 여자와 함께였어요. 15년. 정말로 15년을 함께 산 거였구나. 더 충격적인 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회식 자리에서 가끔 그분과 함께 오시곤 했다고. 동네 이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안하다고. 가끔 그 여자분이 남편과 함께 다니는 걸 봤는데 말하기가 어려웠다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는데 아내인 저만 몰랐던 겁니다. 장례식 3일 후 최영희 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다며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로 시작했어요.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살았다면서요? 사랑했냐고. 갑작스러운 질문에 그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대답했어요. 그 대답을 들으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분노해야 할 텐데 왜 그럴 수 없었을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고인께서는 항상 진짜 가족은 저와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자신은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존재였을 뿐이라고. 외로움이라는 단어에 가슴이 쿵 했습니다. 고인께서 집에서도 많이 외로워하셨다고. 아이들은 다 컸고 저와도 대화가 줄어들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최근 몇 년간 남편과 저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어요. 그때 최영희 씨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전해달라고 하셨다며 남편의 필체로 제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사과로 시작되었습니다. 15년간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하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달라고. 저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라고. 다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 벽이 생긴 것 같았다고. 서로에게 할 말이 없어졌고 그냥 습관적으로 같은 공간에 있게 되었다고. 그런 남편에게 영희는 위로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영희에게도 미안했다고. 15년간 함께 살면서도 결혼도 못 해주고 가족에게 소개도 못 해준 것에 대한 죄송함이라고. 재산을 나눈 건 영희가 요구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남편 스스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저는 남편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 부인이고 아이들의 어머니라고.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다고. 용서해달라고 하지는 않겠다고. 다만 너무 자책하지는 말라고. 이건 자신의 잘못이니까. 사랑한다고. 그렇게 편지는 끝났습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처음으로 남편의 진심을 들은 기분이었어요. 최영희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자신이 없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저도 남편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잃었었다고. 그날 이후 상황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분할 문제는 남편의 뜻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어요. 최영희 씨와는 원수가 되지도 친구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로 남았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어요. 이제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가끔 최영희 씨에게서 안부 문자가 옵니다. 잘 지내냐는 짧은 메시지. 저도 답장을 보냅니다. 건강하냐는 간단한 안부. 남편의 기일에는 둘 다 성묘를 갑니다. 시간을 달리해서요. 제가 오전에 다녀오면 영희 씨는 오후에 다녀옵니다. 서로 말은 안 했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어요.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결혼이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정말 무엇일까?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서로를 몰랐던 남편과 저. 15년을 숨어서 살았지만 서로를 이해했던 남편과 영희 씨. 어느 쪽이 진짜 사랑일까요? 하지만 이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랑에는 정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로만 설명할 수 없으니까요. 남편은 저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다른 여자도 사랑했을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고 잘못된 일이라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감정이 거짓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상주라고 말한 그 여자를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다는 걸.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그날 분향소에 서 있던 그녀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때로 나만 몰랐던 이야기로 끝나기도 한다는 걸.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이 모르는 이야기를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완전히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건 아닐까요?